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년 3월 코로나 때 금융시장이 다 한번 떨어지고 그때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죠. 그때 이후로 왔던 여러 가지의 이제 11가지 정도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보면은 100년 만에 가장 큰 팬데믹을 겪었고, 두 번째는 4조 달러 이상 인쇄된 부양책,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찍었던 이제 있었던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가 0%대로 바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금리를 떨구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그때 했으니까 거의 전 세계가 동일하게 했던 정책이죠. 네 번째는 그 이후에 있었던 엄청나게 빠른 상승하는 금리. 이게 22년도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겪은 일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40년 이상 최고 인플레이션. 이게 1970년에서 80년도까지 인플레이션이 거의 15%막 이렇게 18%인가 되면서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40년 만에 높은 인플레이션이었으니까 이 또한 맞는 말이죠. 그리고 러우 전쟁 때문에 있었던 세계 3, 4대전이랑 되게 가까운 상황. 러우 전쟁과 더불어서 뭐 중국이 대만 침략한다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가도 마이너스에서 100달러 이상 상승하면서 뭐 유가의 변동성이 사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있었었죠. 그리고 뭐 역사상 최대 암호화폐 약세장. 근데 이게 역사상 최대 암호화폐 약세장인지 모르겠어요. 약세장은 사실 옛날에 17년도가 더 셌고 그때는 마이너스 84%였고 고점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76%거든요. 그리고 2015년 그때 14년 고점에서 15년까지가 마이너스 86%, 88%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 그때만큼 세진 않는데 이슈가 많았죠. 루나랑 뭐 FTX랑 해가지고 9번.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가 제일 높다. 이제 이건 미국 얘긴데 신용카드 부채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이게 사실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돈을 찍었잖아요. 돈을 찍었는데 금리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돈을 찍어서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돈을 찍어 가지고 금리도 제로였고, 따라서 5번에 인플레이션을 너무나게 많이 맞아서 물가가 비싸졌고,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은 우리는 신용카드라는 걸 쓰잖아요. 아마 2008년도만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쓰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 카드라는 게 생기면서 디지털 결제가 좀 표준이 됐는데, 어쨌든 따라서 신용카드 부채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높아졌는데 문제는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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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순환이 된 건데, 이 부채는 이제 돈이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지만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늘었고, 근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는 훨씬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년 만에 있었던 최고의 인플레이션은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꺾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게 미국의 정책이든 아니면 이런 부채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든 간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열 번째는 이제 주택 시장. 이때 주택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떨어져서 주택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1번째는 뭐 미국이 세 번째로 큰 은행 붕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세 번째로 큰 은행이 붕괴했다라는 게 아니라 은행 붕괴 자체가 세 번째로 컸다.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컸던 사건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0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투자와 삶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과 다른 새로운 표준의 어떤 20년이 앞으로 그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통화의 가치 자체로서는 과거의 20년과 앞으로의 20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AI의 어떤 특이점이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AI가 인간의 생산성을 많이 대체한다면은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자료는 도이체 방크라고 써 있는데 그냥 도이치 뱅크예요. 도이치 뱅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데 지금 굉장히 CSD가 올라가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알면 좋고요. 그 상황 속에서 보시면 미국의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정점을 넘어서는 이제 연준의 할인 창구를 택했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2008년대에 금융 위기 있었던 은행의 그 상황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홍콩의 어떤 뱅크 오브 커뮤니케이션 코 뱅크 오브 차이나 LTD 및 상하이의 푸동 디벨롭먼트 뱅크의 홍콩 지사는, 그러니까 결국 뭐 어쩌고저쩌고의 홍콩 지사는 현재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거나 현장에서 지금 보면은 암호화폐 회사의 사무실 방문해 서비스를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 홍콩이 진짜로 암호화폐 거래와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6월 달에 시작을 할 거고, 그에 따른 민물 작업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보면 이제 SMMA라는 지표인데요. 여기서 현재 저항을 지난 19년도와 유사한 상승의 반등을 보고 있고, 여기서 초록색이 SMMA인데 50일 보면은 여기서 한번 뚫을 척하다가 저항을 맞고 도지 캔들 3번 나오고, 이게 5월 6일부터 올랐던 차트일 텐데 5월 달 들어서 빠바박 해서 어쨌든 이 저항부터 173%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계산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173%면은 어제 새벽에 봤을 때 7만 1000인가 2000인가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저항 맞고 도지 캔들이 뜬 것도 동일하고, 뭐 이번 주에 바로 갈지 아니면 좀 도지 캔들 더 뜨다 갈지 모르겠지만 요때랑 상황 자체가 유사하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확률보다는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 10개월 동안 하락장에서 음봉이 크게 꽂히고 나서 10개월 횡보하고 그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10개월의 어떤 주기표입니다. 보면은 여기서도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리고 여기서 FTX 사태가 이제 여기서 터졌죠. 그러면서 10개월 동안의 어떤 횡보이고 이제 현재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끼워 넣기 나름이라서 이게 또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참고하시면 어쨌든 느낌적인 게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 요거는 19년이랑 비교를 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이랑 15년도랑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자료는 이제 더 좋아요. 보면 23년, 19년, 15년, 12년도까지 비트를 이제 비교를 저희가 하는 건데, 사실 과거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 역사 공부 왜 해요? 역사 공부를 해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아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를 보는 겁니다. 보면 D7, 그러니까 일주일에 가우시안 채널이라는 차트 이 보조 지표인데요. 저도 사실 이걸 처음 봤는데 내용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일주일 차트인데 이 가우시안 채널에서 빨간색이 하락 채널로 계속 가고 있다가 여기에 중간 지점을 한번 찍고 여기를 뚫어서 올라갈 때가 진짜 반등으로 이어갈 때이다라고 보면 좋은데, 뭐 여기 12년도부터 보면은 여기서도 뚫으면서 올라갔다가 횡보하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15년도에서도 이제 한 번 저항 맞고 바로 세게 뚫어주면서 이제 반등을 이어나갔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저항을 맞지 않고 한 번에 뚫어주면서 채널 위에까지도 올라가면서 반등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은 뭐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항을 맞고 횡보 중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월 마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큰 변동이 없이 지난주와 같이 횡보 형태로 도지 캔들을 만들 가능성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거나 올라가거나의 확률이 내려간다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건 마지막 자료인데요. 메타마스크라는 월렛 여러분 쓰시나요? 저희 영상에 메타마스크라고 치면은 아마 메타마스크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 결국 웹3로 가는 세상과 토큰 세상에서는 메타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대부분 단타를 좋아하셔서 업비트에서 매매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큰의 어떤 세상이나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거든요.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사용을 하는데 한번 참고해서 영상 보시면 좋겠고요. 메타마스크 자체 토큰이 나온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찌라시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마스크 말고도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옵티미즘이랑 견주던 아비트럼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아비트럼을 찍었었는데, 지지난 영상에서 찍었었고, 지난 영상 이제 토요일 날 지난 영상에서 보면은 아비트럼 상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비트럼을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거래해가지고 받은 에어드랍이 제가 알기로 최대 15,000달러,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거든요. 꽁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메타마스크도 토큰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다음 영상에 나중에 특별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 메타마스크 사용하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아시고, 뭐 꽁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러 갈까요? 차트 보시면 4시간 봉이고요. 사실 큰 뭔 없어요. 보면은 4시간 상에서 위에 보라색 선 보이시죠? 이게 지난 28,868인 고점에서 이제 저항을 만들어서 이은 건데, 보면 윗꼬리로 계속 맞고 있어요. 근데 보면 아래 하단 채널로서는 3월 17일에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지지선을 이으면은 26,600대와 이제 최근에 어제 있었던 이제 바닥, 여기가 27,100대,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단 지지선보다는 상단 저항선이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어준다면 다시 28,800까지 재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까지 한 번에 뚫어주는 캔들이 나오면서 바로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일단 현재 상황을 보고 있고, 현재 자리가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 혹은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28,800이라는 수치가 꽤나 중요한 저항선인 게, 21년도에 있었던 이 상승하고 신고점에서 하락했을 때 저점, 다시 올라서 4월에 있었던 최고점 64,000에서 부처빈 맞아 가지고 나왔던 저점, 그리고 최고점에서 11월 최고점에서 22년도에 떨어질 때 지지가 살짝 되었던 저점이 28,800이기 때문에 여기가 꽤나 주요한 저항선이긴 해요. 근데 보통 이러한 주요한 저항선에서는 맞고 떨어질 때 조정을 세게 주면서, 이미 한 25,000대 있었던 여기 25,250, 여기가 또 중요한 하나의 저항이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리테스트하고 올라가야 하는 게 보통의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순환인데, 생각보다 위에서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등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있었던 SVB 은행 파산,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은행 파산 있었을 때 저점에서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고점을 이으면, 피보나치 상으로 0.236 구간이 26,668인데 딱 여기까지 조정을 줬어요. 그죠?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게 FOMC일 때인데, 이때 금리 결정 이후에 반등을 이어나갔고, 그러니까 따라서 원래는 이 FOMC에서 떨어져서 0.382가 또 마침 25,250과 거의 맞물리는 25,300달러인데, 여기까지 조정이 쭉쭉쭉쭉 이렇게 왔으면은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국룰 같은 그런 차트를 그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0.236에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8일 넘게 횡보 중이거든요. 요 자리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죠? 그래서 고점 횡보는 추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쪽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녹색 선, 여기 뚫으면 상승 가속화 채널이라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26,000원대였는데 26,000 후반, 여기서 결국 28,800까지 2,000달러 가속을 했는데, 사실 가속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여기 추가적으로 쭉 올라가면서 빠르게 올라가는 게 가속이고, 뭐 이러한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횡보하거나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지 캔들이 떴는데, 도지 캔들 이후에는 방향성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상승이나 혹은 추가 도지 캔들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수요일 날 영상에서 또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차트가 그려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금요일 날은 또 PC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뭐 어떻게 얘기를 그때그때 어차피 드리는 차트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는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사실 걸려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봐봐요. 일봉상에서 이제 요게 있기 전에 그린 거잖아요. 여기서 그렸던 거니까 비트장일 겁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지난 11월부터 12월, 거의 지금 4달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비트장이 왔고 저항을 맞고 살짝 알트장이 오나 했으나, 도미넌스가 결국 또 반등하면서 이제 알트가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도미넌스가 상단 저항을 뚫는다라는 거는 비트가 올라가면서 뚫는다라는 건데, 이 차트만 봐도 저항을 뚫으려고 하는 차트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비트도 오르고 도미넌스도 올라가면서 상승 가속이 이것 때문에도 또 될 수 있어요. 도미넌스가 결국 저항을 뚫어버리면 추가적으로 쭉 오르는 게 도미넌스이기 때문에, 비트도 같이 쭉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미넌스랑 달러 차트의 공통점은 한 가지의 추세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항 맞고 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드니까 완벽하게 급격하게 빠지면서 이제 알트장이 왔는데, 요 구간이 FTX 사태 이후에 저점을 찍고 이더리움이 반등을 세게 했던 구간입니다. 이더리움은 2배 넘게 올랐는데 88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올랐는데, 비트는 17,622달러에서 25,250달러까지 2배가 안 오른 그 차트인데, 이렇게 보면은 비트 도미넌스는 추세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추세가 한번 나왔다가 저항 맞고 결정되기 전이다. 근데 이 구간을 뚫으면 완벽히 더 비트 위주의 시장으로 추세가 결정될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